이름을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서연 씨, 오늘 행사 있는 거 아시죠? 전시안내 요원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국제예술후원단체 이사들이 온대요. 관장님도 예민하시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이라는 감정은 오래전의 생활비와 함께 묶여 마음 한쪽에 정리해두었다. 그녀에게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오전 9시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고 두 소리가 로비를 가르며 다가왔다. 전시 총괄 책임자 차도현이었다. 이런 상태로 손님 맞을 수 있습니까? 그의 시선은 서연의 손에 들린 걸레에 머물렀다. 행사 전엔 이런 모습 안 보이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다. 유리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새벽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 부서질 때 한서연은 천천히 걸레를 밀었다. 이곳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분이라 불렀다. 개장 전 미술관로비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답답했다. 행사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도현은 무전기를 쥔 채 전시실을 오가고 있었다. 그때 기획팀 직원이 달려왔다. 팀장님, 큰일입니다. 해외 연사 발표 영상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무슨 오류? 실시간 통역 자막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서버가 다운됐어요. 이번 행사의 핵심은 예술과 기억을 주제로 한 해외 연사의 발표였다. 통역이 없으면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고칠 수 있어? 최소한 시간은 필요합니다. 행사 취소는 곧 자신의 책임이었다. 그 순간 로비 안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도현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 선택지는 없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졌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수십 년 전 강의실과 회의실에서 느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해외 연사의 영상이 재생되고 그녀의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차분했고 정확했다. 어색함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분 누구야? 직원 아니었어?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말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그녀는 단순히 번역하지 않았다. 연사의 기억과 감정을 함께 옮겼다. 무대 뒤편에서 지호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감탄이 교차했다. 방금 전까지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여성이 이제는 수백 명의 관객을 사로잡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서연의 목소리 가강당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연사의 영상 속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서연의 목소리도 함께 떨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아픔이 거기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무대에 남지 않았다. 조용히 뒤편으로 사라졌다. 준영이 급히 뒤를 쫓았다. 선생님, 그는 복도에서 서연을 붙잡았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대단할 것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옛날 일일 뿐이에요. 옛날 일이라뇨? 준영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은 전문 통역사셨나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젊은 날의 자신이 그곳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저는 한때 꿈이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국제회의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대가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준영은 말없이 들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근데 이젠 그것도 필요 없어진 거예요. 늙어서. 필요 없다니요. 준영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 선생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복도 저편에서 지호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대단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연이 쓸쓸히 웃었다. 누가 청소부 할머니의 말을 믿겠어요? 발표가 끝날 무렵 영상 속 연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예술을 믿게 된 이유는 오래전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유럽의 작은 갤러리에서 길을 잃었던 소년 시절을 이야기했다.
낯선 도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사이에서 헤맸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언어를 가르쳐주고 예술을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분은 제게 그림을 읽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색이 말을 하고 풋질이 감정을 전한다는 것을요. 연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헤어졌죠. 서연의 손이 떨렸다. 기억 속 이름 없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비오던 어느 오후, 갤러리 한 구석에서 길을 잃고 울던 어린 소년. 그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서툰 손짓과 미소로 나눴던 대화들. 함께 본 그림들 앞에서의 긴 침묵과 짧은 웃음.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시간을 건너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연사는 화면 너머에서 말했다.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했다. 마치 전시실에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조용한 전시실에 숨소리만 남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그때 스크린 속 연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인사처럼. 작별의 인사처럼. 화면이 어두워졌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도 닿지 않을 것 같았던 순간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누군가 불을 켰다. 전시실이 다시 밝아졌다. 행사가 끝난 뒤 도현은 서연 앞에 섰다. 복도 끝, 사람들이 빠져나간 전시실 앞이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는 그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일들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도현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을 보았다. 며칠 후 미술관 홈페이지에 작은 공지가 올라왔다. 국제 교류 자문 한서연. 직원 게시판에는 짧은 소개가 함께 실렸다. 전 큐레이터 유럽 여러 갤러리에서의 경력, 그리고 그녀가 발굴했던 작가들의 이름. 사람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들은 궁금한 것을 물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여전히 아침마다 바닥을 닦는다. 습관처럼, 의식처럼. 걸레를 들고 전시실을 돌며 작품 하나하나를 확인한다. 다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해냈다. 묻어두었던 시간들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직원이 물었다. 선생님 왜 계속 바닥을 닦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조용했던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